축구대표팀 감독 2개월 내 다시 뽑아라. 문체부, 홍명보 감독, 재선임 등 절차적 하자 치유 강구 통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정몽규 회장에게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국가대표팀 감독은 재선임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홍명보 감독을 재선임하든 그렇지 않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 골자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대한축구협회에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 성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 이날 축구협회에 총 27건의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 징계, 시정,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고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 발표한 후에 이사회의 서면으로 위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었다.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 자료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금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최현준 감사관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를 나눠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준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서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중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최 감사관은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축구협회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고 사면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면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무시하고 추진했고 이런 부분은 공정위가 규정하는 징계 사유라고 판단,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이에 대해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듯 권한 없는 분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할지는 축구협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의 관계자 문책,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 징계, 위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위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만 6개월이 걸렸는데 2개월 안에 감독을 재선임할 수 있겠느냐 묻는 질문에는 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울 경우 일정을 포함해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 괜찮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향후 미래에도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감독 선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축구협회의 경우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긴 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다. 지금 감독과의 계약 당시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던 절차적 하자를 치우라 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도 다시 후보자로 올라갈 수 있다. 논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선임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문체부는 감독의 주체이긴 하지만 민사상 계약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축구협회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고 얘기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할 때까지 국민의 여망 담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고 강조했다. 2. 양민혁 안 뽑은 홍명보. 대신 분데스 유망주 이현주 불렀다. 대표팀에 없는 유형 오른쪽 화살표 좋은 옵션 될 것. 극찬. 홍명보 호 3기에 새 신예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재발탁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양민혁, 강원은 없지만 이현주, 한오버가 처음 승선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4일 서울시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 쿠웨이트, 6차전 팔레스타인과 중동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막 회복한 주장 손흥민의 재발탁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가운데 새로 가세한 선수들의 면면이 눈길을 끌었다. K리거 이태석, 포항, 김봉수, 김천, 김경민, 광주, 이생의 첫 A대표팀에 발탁됐고 유럽파 신예는 유일하게 이현주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K리그에서 맹활약한 양민혁은 지난 10월 A매치 명단에 이어 이번에도 뽑히지 못했다. 홍명보 감독은 이현주를 뽑은 이유에 대해 꾸준하게 체크했다. 소속팀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대표팀에는 없는 유형이라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고 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간이 있어야 경기력이 좋아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현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다. 아무래도 이번 상대들이 낮은 위치에서 수비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적합한 자원이 아닐까 싶다. 상대가 밀집 상태일 때 플레이가 좋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현주는 유럽 3년차 공격수다. 지난 2022년 1월 포항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 2군으로 이적해 독일 생활을 시작했다. 2022에서 2023 시즌 등 번호 8번을 달고 뛰며 총 20경기에 나와 9골 2도움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이어 지난 시즌 2부 비스바덴으로 임대를 떠나 프로 1년차에도 좋은 활약을 펼쳤다. 팀은 3부로 강등됐지만 공식전 31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분데스리가 하위권팀 이적한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현주는 2부에서 좀 더 경험을 쌓는 쪽을 택했다. 여전히 이현주의 가능성을 믿는 뮌헨도 계약 연장을 하며 신뢰를 보였다. 이현주는 올 시즌 한오버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8경기 출전 1골을 기록 중이다. 전천후 공격 자원인 이현주는 공격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윙어까지도 소화 가능하다. 민첩성과 빠른 스프린트가 정점이다. 포항 시절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지만
위넨 이적 후 마르틴 데미첼리스 감독 지도 아래 공격.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모두 번갈아 소화하며 멀티플레이 능력을 입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현주를 어떤 포지션에 활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노버에서처럼 왼쪽 윙어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대선배 손흥민과 동갑내기 배준호와 경쟁해야 하는 자리다. 홍명보 감독이 언급대로 한국보다 전력에서 열세인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이 라인을 내려 수비에 좀처럼 골을 넣지 못할 때 민첩성 있고 볼 키핑이 좋은 이현주 카드가 빛을 발할지도 모른다. 3. 이강인 이어 이태석까지 슛돌이들이 국가대표가 된다. 이태석은 지난 4일 홍명보 감독이 발표한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연전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에 나설 26인 엔트리에 뽑혔다. 이태석은 U23, 23세 이하 14경기를 포함해 연령별 대표팀에서 33경기를 뛰었지만 A 대표팀에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석은 이강인과 함께 KBS 인기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해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았던 흥미로운 이력이 있다. 이을용 아들 이태석은 4살이던 2006년 슛돌이 2기의 게스트로 처음 참가했다. 이후 5살이던 2007년에 6살 이강인과 함께 슛돌이 3기로 공식 활동했다. 당시 주장을 맡은 이강인이 뛰어난 드리블 돌파와 슈팅으로 에이스 몫을 했고 1살 어린 이태석도 나이답지 않은 기본기로 뒤를 든든히 바쳤다. 두 선수가 주축이 된 3기는 슛돌이 열풍에 앞장섰다. 성적도 좋았다. 1년 동안 20승 4패로 역대 슛돌이 기수 중 최다승을 기록했다. 이후 이강인은 슛돌이에서 하차했지만 이태석은 2008년 슛돌이 4기에서 주장으로 1년 더 활약했다. 시청자들은 룰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의 좌충우돌 공놀이를 보며 즐거워했는데 세월이 흘러 그들은 축구 전문가가 됐다. 그 중에서도 번뜩였던 2명의 슛돌이는 잘 성장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일원이 됐다. 슛돌이 시절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강인은 이후 승승장구. 스페인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쳐 유럽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에 몸담고 있다. 2019년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포함해 벌써 A매치 33경기를 뛰었다. 슛돌이 시절부터 재능을 확인했던 이태석도 FC 서울 유스에서 착실히 성장해 2021년 프로에 입단했고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포항 스틸러스로 팀을 옮겼다. 아버지 이을용을 닮은 정확한 크로스와 패싱력을 바탕으로 지난 2일 K리그 통산 100번째 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도 쌓았다. 이태석은 처음 축구를 할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순간을 꿈꿔왔다 면서 기뻐한 뒤 이제는 대표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부진 소감을 전했다. 이태석은 10일 인천공항에 소집돼 쿠웨이트로 향하고 이강인은 프랑스에서 후발대로 합류해 제외한다. 17년 전 호흡을 맞췄던 두 슛돌이는 이제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함께 이끌 예정이다.